자, 먼저 1심 선고의 중요한 쟁점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. 그런데 아직 판결문이 나오질 않았어요. 그래서 오늘 김재민 변호사가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핵심 쟁점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주요한 부분만 핵심 쟁점을 다루겠습니다.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판결문이 나오면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핵심 쟁점을 위주로 하고 외신 보도, 해외에서는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마침 고든창 변호사가 또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.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. 앞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기현 부장판사 자기 입으로 180도 입장을 바꾼 그 문제부터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수사 적법성 문제와 관련이 있죠.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2개월 만인 작년 3월에 지기현 재판장,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.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.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선고에서는 완전히 이걸 뒤집었어요.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다.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또 쟁점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? 아마 2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구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예. 이제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소 기각을 외치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수사 개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왜 내란죄 수사를 개시를 했냐. 그러니까 개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. 이런 주장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했고 저희는 또 다른 쟁점, 다른 적법 절차, 그러니까 다른 요소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. 이런 그 절차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아예 안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판결문을 받아봐야겠지만. 근데 어제 낭독한 얘기를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아주 치밀하고 정치하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국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대를 했던 부분은 지난해 3월이죠. 공수처에서 이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법원에 확립된 판결도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수사권은 없지만 작년 3월에 나온 그 구속취소 결정문에 보면 수사권은 없지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 사실 굉장히 궁색한 겁니다. 공소장을 저희가 이제 받아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내란에 대한 예를 들면 공소장이 100페이지다. 그러면 내란에 대한 게 90페이지가 넘고요. 예. 직권남용이 몇 줄 안 됩니다. 몇 장도 아니에요. 그래서 막판에 저희가 공소장 변경을 막을 때 막았던 방어 논리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까지 다 내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직권남용죄는 포선만 하던데 예. 이거를 이렇게까지 갑자기 그 볼륨을 상당히 키우는 걸 허용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저희가 불만을 제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마지막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타고 쉽게 말해서 그거를 브릿지로 삼아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본인의 논리에 따르면. 그러면 지난해 3월과 같은 판결을 해서는 안 되죠.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 겁니까? 그때는 수사권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?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타고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하러 법률 규정을 만듭니까? 그냥 공수처 만들어 놓고 형법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사,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뭐 그냥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관련돼서 연결되어 나오는 모든 다른 혐의들도 별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. 뭐하러 명문 규정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 짓겠습니까? 근데 그거를 법관이 일탈해가지고 그거 위에도 할 수 있다? 재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해석이고요.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처, 범죄수사처에서 할 수 없는 수사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건 뭐하러 이렇게 다 쪼개놓습니까?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주로 저지를 수 있는 부정부패 관련된 범죄만 거기에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. 거기 내란죄는 없고요. 그러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어야죠. 차라리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부분만 판단을 하거나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한 본인의 생각을 뒤집어서 이번엔 수사할 수 있다.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타고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도 위반이 되고요.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공수처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거죠. 앞으로 공수처가
못할 수사가 뭐 있습니까? 일단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수사 그걸로 일단은 영장 발부받아서 부르겠죠. 그다음에 다른 별건으로 막 수사하겠죠. 그냥 기소하겠죠. 그런 다음에 법원에 가서는 A라는 죄명으로는 수사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? 우리는 B씨를 타고 했다. 그렇게 되면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무한정 확대시켜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공소기각으로 잘랐어야 마땅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거기에 하나만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법리적으로도 그 얘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내란죄에 관련한 수사에 관해서 지기현 판사가 직권남용 수사 중에 혐의를 발견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. 맞습니다. 수사 중에 이게 발견을 했습니까? 이 내란죄를 갑자기 없던 혐의를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혐의나 사건을 네. 처음으로 발견했어요.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포섭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네. 처음부터 내란죄 프레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?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겠다고 간 건데 그거를 거짓말하면 안 돼.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같은 법률 관계 사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보면은 모습이 이렇고 왼쪽에서 보면은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같은 사실관계를 포섭만 다르게 한 거예요. 근데 굳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안 들어가도 돼요. 왜냐하면 특검에서 주장한 건 내란이 결국 장기 독재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한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했다고요. 그게 결국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오른쪽에서 보면 내란죄, 왼쪽에서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라고 평가한 건데 누가 보더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끼워 넣어야 내란죄 수사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. 네. 그렇게 법률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. 분명히 지기현 부장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. 예. 네. 자, 다른